지금 노후 준비 필요 없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그 순간이 진짜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절반만 맞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던진 메시지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AI와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면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니 은퇴 자금에 목숨 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듣기만 해도 달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서 안도감이 아니라 타이머 소리가 들립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이 천국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의 구간은 지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본론입니다. QLD와 TQQQ를 지금 검색하고 계신 이유는 노후가 편해질까봐가 아닙니다. 노후가 불안해질까봐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버티는 건 되는데 인생이 바뀌는 느낌은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I가 빨라질수록 월급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머스크가 말한 미래가 온다고 칩시다. 식비, 의류, 가전, 이동, 교육, 심지어 집의 상당 부분까지 비용이 전기요금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비용이 내려가는 순서와 내 소득이 안전한 순서는 다릅니다. 비용이 먼저 내려가주면 좋겠지만 소득이 먼저 내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가장 잔인합니다. 로봇은 늘어나는데 제도는 느립니다. AI는 오늘 배포되는데 사회 안전망은 몇 년을 토론합니다. 기업은 바로 인건비를 줄이는데 개인의 재교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미래가 온다 해도 그 미래에 도착하기 전까지 살아남을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준비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현금 흐름, 그리고 소유권입니다. 현금 흐름은 생존입니다. 월세, 대출, 아이 교육, 병원비, 생활비, 이건 미래가 제로가 되기 전까지는 현실입니다. 소유권은 계급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꿀수록 AI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가진 사람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이 둘은 단순히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소유권 게임에 참여하는 가장 쉬운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흐름을 2배로 끌어당기는 도구입니다. TQQQ는 같은 흐름을 3배로 끌어당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은 결국 무엇이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전장입니다. AI가 커지면 뭐가 커집니까? 전력 인프라가 커집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집니다. 반도체가 커집니다. 클라우드가 커집니다. 모델을 굴릴 서버가 커지고 그 서버를 연결할 네트워크가 커지고 그 네트워크 위에 올라탈 소프트웨어 기업이 커집니다. 결국 기술의 중심축을 소유한 기업들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묶음에 가장 손쉽게 올라타는 방법이 나스닥 100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이 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스크의 말에서 미래만 봅니다. 저는 그 말에서 중간 구간을 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로 망하는 이유는 미래를 못 맞춰서가 아니라 중간 구간을 못 버텨서입니다. QLD와 TQQQ는 강력하지만 강력한 만큼 규칙이 없으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생존 도구로 쓰는 프레임입니다. 큰 방향은 간단합니다. QLD는 장기 엔진, TQQQ는 단기 부스터, 그리고 현금은 안전벨트입니다. 첫째, 레버리지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삽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손실이 아니라 멘탈 붕괴입니다. 한번 꺾이면 다시는 같은 규칙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규칙은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위기 때 못 지킵니다. 둘째, 타이밍은 예측이 아니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차트 예언자가 되려다 망하는 걸 봤습니다. 예언하지 마시고 기준을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의 대표 지수인 QQQ의 흐름을 기준으로 일정한 평균선 아래 구간에서만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한다. 이런 식입니다. 상승장에서 추격하지 않고 하락장에서만 기계적으로 모으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머스크가 말한 미래가 언제 오든 내 평균 단가와 내 멘탈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포지션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 확률로 정합니다. TQQQ는 3배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천재가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바보가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좌가 대신 인정시켜줍니다. 그래서 TQQQ는 적당히, QLD는 꾸준히 이렇게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지금부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말한 미래가 온다. 비용이 제로로 수렴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비용이 제로로 갈수록 가장 비싸지는 것은 희소성입니다. 좋은 입지, 조용한 환경, 프라이빗한 공간, 안전,
교육 기회, 네트워크, 신뢰 이런 것들은 제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본을 해결하면 그 위에 있는 차이를 더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소득이 도입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 소득은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안전망 위에서 다시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월급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이렇게 바꿔들어야 합니다. 현금 흐름만 준비하는 시대가 끝나고 소유권을 준비하는 시대가 온다. 이게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럼 소유권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직접 만들 수도 있고 투자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에게 가능한 길은 투자입니다. 그 투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시작부터 TQQQ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 한 번에 마음이 꺾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투자 자체가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러니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QLD로 기반을 만들고 그 다음 TQQQ로 기회를 잡는 순서입니다. QLD는 2배라서 무섭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하락에서도 회복이 가능한 확률이 조금 더 높고 내가 규칙을 지킬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결국 돈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실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미래가 세 구간으로 나뉜다고요. 첫 번째 구간, AI가 돈을 벌지만 내 월급을 흔드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일자리는 줄고 임금은 눌리고 경쟁은 심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버틸 현금 흐름과 하락장을 버티며 모을 규칙입니다. QLD가 유리한 이유는 이 구간에서 꾸준히 살아남는 쪽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간, 제도가 따라오며 재분배가 논의되는 구간입니다. 보편적 소득이든 새로운 복지든 뭔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승자는 소유권입니다. 제도가 생길 때까지 기다린 사람과 그 사이에 기술 자산을 모은 사람의 격차는 쉽게 줄지 않습니다. 이때 TQQQ는 단기적으로 강력한 부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규칙 없는 오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 구간, 비용이 내려가고 삶이 편해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정말 온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희소성은 남습니다. 그리고 자산 격차는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스크의 말이 실현될수록 오히려 자산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더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심플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장 삶을 망치지 않는 범위에서 QLD로 기술 성장의 파도를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만 TQQQ를 규칙적으로 추가하십시오. 추격 매수로 흥분하지 마시고 하락 분할로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시장에는 늘 기회가 오지만 내 멘탈은 한번 깨지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QLD와 TQQQ 말고도 많은 ETF가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이냐? 저는 단순함이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100은 기술의 집합이고 QLD와 TQQQ는 그 집합을 레버리지로 강화한 도구입니다. 복잡하게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위기 때 뭘 왜 샀는지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순간 공포가 결정을 내립니다. 또 묻습니다. AI가 다 해주면 주식은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세상이 오면 돈이 의미 없지 않냐? 그럴수록 소유권이 더 중요해집니다. AI가 만든 부가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AI가 만든 생산성이 자동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구조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도는 늘 뒤따라가고 그 사이에 자본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소유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늦었냐 안 늦었냐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AI는 매년 더 빨라지고 경쟁은 더 심해지고 월급의 안정성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내 노동 가치를 올리거나 내 소유권을 늘리거나 현실적으로 둘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소유권을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내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아끼고 더 공격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조급해진다. 그 조급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급함은 레버리지와 결합하면 거의 항상 사고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가더라도 공격의 방식은 차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규칙이 있는 공격, 리밸런싱이 있는 공격, 현금 여유가 있는 공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은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후 준비의 정의가 바뀐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현금만 모으는 준비에서 기술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준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가장 단순하게 시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QLD와 TQQQ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다루는 것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본인 책임입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시대가 바뀌는 속도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대신 꾸준히 소유하십시오. 미래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소유한 사람은 선택권이 생기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